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해가 바뀌자마자 이 보수 결집을 위한 아주 바쁜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홍 대표가 마음먹고 아마 이분을 좀 찾아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신당동에 있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 자택을 찾았는데 강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 빨간 목도리도 매고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홍 대표가. 뭐 목도리뿐만 아니라 일단 예. 머리도 단정하게 좀 하고 온 것 같고 좀 정갈한 양복을 갖춰서 왔습니다. 그 상당히 예의를 차리는 분위기였는데요. 90도 인사하면서 저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필 전 총리가 사실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앉아서 이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좀 하나 해프닝이 있었는데 지금 위에 보면은 샹들리에가 보이셨을 거예요. 간혹가다 봤는데 이 전구가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손님이 왔는데 전구가 나갔다고 해서 이 집을 지키는 직원에게 직접 전구를 좀 교체하라라고 해서 직원이 서둘러서 이제 교체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 전 총리도 상당히 반갑게 홍 대표를 좀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감기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JP 총리한테 이제 감기 옮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뭐 좀 멀리 떨어져 앉기도 했다고 하는데 오늘 홍 대표와 김종필 전 총리가 나눈 대화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특이하다고 봤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큰절을 하려고. 김종필 전 총리 나이가 올해 93살인데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김 전 총리한테 난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근데 난에 적혀 있는 게 황 의원님 수복 강영이라고 저게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래 복을 받으면 장수하라는 뭐 이런 건데요. 어디 적혀져 있네요. 뭐 이제 아까 보면은 작년보다 건강해 보이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덕담인 것 같고요. 네. 연세에 비해서는 정정하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이제 90대 중반으로 가시면서 좀 예전만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혹시 JP가 보면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요. 예. 진짜 옛날에 아주 그냥 꼿꼿한 모습만 보다가 보니까 이제는 조금 그래도 진짜 확실히 연세가 드셨구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런데 이게 그 JP 전 총리가요. 인물평 하는 게 또 일가견이 좀 있잖아요. 일전에 그 그래픽 한번 볼까요? JP의 취향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는 과거에 이런 얘기했어요. 아이고, 참 티 없는 맑은 얼굴이에요. 우리 홍준표가 보면 이렇게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얼굴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광병규 기자? 예, 지금 뭔가 이제 감정이 좀 묻어나는 듯한 인물평이죠. 약간 그런데 이제 대선 기간에도 홍준표 대표가 JP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가서 예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약간 비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보신 대로 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얼굴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거나 예. 결국은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비난점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김정은부터 찾아가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었어서 이런 사람을 뭘 보고 지지를 하느냐. 뭐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라도 되느냐라면서 심각하게 비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이제 지금 이제 새해 맞아서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간 것은 홍 대표가 노은지 기자 일전에 그 대선 때 이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작은 JP예요. 리틀 JP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찾아간 그래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홍 대표가 그냥 사실 심심해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보수를 결집에 사실 좀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도 얘기를 하셨지만 작은 JP 작은 이니셜이 JP. 같잖아요. JP로. 그래서 김종필 전 총리 이니셜이 JP고 뭐 제 이니셜도 JP여서 준표. 큰 JP께서 작은 JP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이러면서 나를 지지해 주기로 했다. 이게 대선 때 대전 유세 현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충청도에서 그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JP가 찍으면 뭐 킹이 된다라고 해서 킹메이커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기간 그리고 지금도 어떤 보수 결집을 위해서는 김종필 전 총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 JP 전 총리가 이제 충청권에서 차지하는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요. 또 얘기를 좀 나눴는데 묘한 정치적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해외한다고 하면서 국민 설득을 잘하는
개헌 하는 좋겠는데 뭐 설명은 하나도 없어. 국민한테 체계로 근본 틀을 만드는 그런 개헌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헌 방향이 아니 여기 맞지 않다. 뭐 어떻습니까, 황 의원님? 그 지금 뭐 JP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지금 뭐 대놓고 약간 좀 비판을 한 것 같은데 발언 수위나 내용이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JP는 바로 이제 6.25 때 이제 한국군 장교로 참전했고, 그다음 5.16을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쭉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 내지는 이제 이 보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 리가 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죄송합니다. 바로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게 JP가 계속 주장을 해온 것이 바로 내각제 개헌 아닙니까? 예. 바로 진보 쪽이라 볼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합을 해서 DJP 연합을 한 것도 바로 이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약속인데 예. 요번에 개헌 지금 안을 나온 거 보면 그 내각제 개헌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JP 전 총리를 오늘 홍 대표가 찾아갔는데요. 이런 마음도 있겠죠. 이제 지방선거가 올해 6월 13일 수요일 날 치러지게 되는데 이 충청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 대표가 말이죠. 그런데 이 지방선거 격전지 가운데 아주 핫한 지역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충남지사 자리입니다. 충남지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희정 현 충남지사가 나는 이제 지사 안 할 겁니다. 라고 일단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실까요?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이 축구장으로 판넬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석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다음 선거 때까지 다음 선거 현재 비어 있는 겁니다. 안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인데 먼저 지금 충남지사 가상 대결이 좀 나왔잖아요. 강병규 기자 어떻습니까? 현재 그 판세를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해 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픽인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뭐 아는 분들에게는 이미 충남지사를 나가고 싶다는 욕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상 대결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랑 한번 경쟁을 붙여봤더니 여론조사로서는 40.8%로 박수현 대변인이 좀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요. 예. 자, 이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도 좀 둘이 가상 대결을 시켜봤더니 역시 양승조 의원이 40.3%로 여론조사가 좀 우세하게 나왔다는 거죠. 예. 일단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떤 후보를 좀 붙여놔도 좀 이명수 의원이 좀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서 예.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네. 최근에 좀 변수가 하나 생겼죠. 아, 예. 예, 근데 그 뭐 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토크를 좀 해볼 텐데. 그러니까요. 그 변수가 이제 잠시 좀 짚어보죠. 네. 이제 보면 이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희정 지사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이제 이 골키퍼 자리는 이제 비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그 강병규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죠. 이 박수현 대변인이 아마 출마를 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골키퍼 자리에 탐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적하는 자, 지금 한국당에서 이명수 의원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수현 대변인하고 붙여도 지금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양승조 의원하고 붙여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자, 이 세 명과 더불어서 이제 변수가 될 충남지사 선거에 변수가 될 인물이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저 황 의원님, 그 이완구 전 총리가 충청의 맹주로서 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 얼마나 점치세요? 저는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예. 또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제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것부터 보면은요.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완구 전 총리가 이제 충청권에서 이제 JP 이후에 예. 충청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바로 이제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에 이제 낙마해야 됐었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사건이 지금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지금 많은 충청도에서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건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건 좀 연배들이 있는 분들의 얘기고 젊은 층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이게 엇갈리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그 이완구 전 총리가
제35대 이제 충남지사를 한번 역임을 했는데 그 그래픽 화면을 보면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5대 충남지사를 역임을 했는데 이렇게 당시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불가능하지 않다면 주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9년도에요. 공약 이행을 점검을 했는데 16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이완구 당시 충남지사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완구 전 지사의 선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완구 총리님하고는 좀 물밑 작업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 종류도 그 아마 2년 8개월 동안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좀 추스리고 난 뒤에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내년 선거는 총동원 체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인재들은 총동원.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오늘 노은지 기자가 이완구 전 총리하고 아침부터 통화를 좀 했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2006년에 그 충남지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충남지사 나오실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10년 전에 내가 한 일인데라고 일단은 얘기를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혈액암을 투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몸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심신이 쇠잔해져서 조용히 이제 건강을 추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알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안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이완구 이제 원내대표 때부터 이제 취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저런 얘기를 하신 걸 보면은 앞으로 이제 여지를 좀 남겨두고 홍준표 대표가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두고 좀 고민해 본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여운을 남겼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은 강병규 기자, 네. 그 충남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특이한 것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승조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6.3이고요.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만 양승조 의원은 비문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재인계가 아니라 비문계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은 1등이 나왔고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친문 인사라고 해야 되겠죠. 자, 저 지금 적합도 조사의 강 기자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뭐 같은 당이지만 예.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파가 좀 약간씩 다르고요. 그러니까요. 지역도 좀 달라요. 그 양승조 의원 같은 경우는 천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천안이라든지 아산, 당진 이쪽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공주 청양 쪽이란 말이죠. 그렇군요. 좀 거리가 있는데 인구는 아무래도 천안이 좀 중소도시 중에서 크다 보니까 그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 현직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런 천안 아산권의 그 영향으로 적합도가 좀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뭐 대부분의 당내에서는 이제 친문계파가 좀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공천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충남지사 선거를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그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월 31일 날 출입 기자들하고 송년 다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년 6월 이전에 선거 이전에 전국을 뒤흔들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변수는 대내 변수일까요? 아니면 대외 변수? 대내외 변수가 다 있습니다. 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사건 같은 것도 이게 대내외 변수죠. 그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가능성 아시고 있을 텐데 좀 만나보시거나 이런. 난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나한테 별로 잘하지도 못했잖아요. 네, 송년 다가회가 31일이 아니고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 닷새 전만 하더라도 MB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주일이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말이 바뀌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닷새 전에는
나한테 잘한 게 없으니까 안 만난다라고 했다가 오늘은 이게 양춘박래라고 적힌 난을 선물했습니다. 아까 오늘 찾아간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홍준표 대표가. 아까 김종필 전 총리에게 수복 강령의 난을 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따뜻한 봄이 바야로 온다는 뜻의 그 난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물을 한 건데 아무래도 전 정부에 관한 수사와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니까 좀만 참으시라 우리가 뭐 지켜드리겠다 그런 의미로 좀 선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야당을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 홍 대표가 그래서 좋아 성격이. 쉬울 때 야당을 하면요 재미가 없어?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야당을 해야지 야당하기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지금같이 외교 안보가 위중하고 말이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기 힘들 때고 그전에 어렵다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위중할 때가 없었지. 근데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니 홍준표 대표가 닷새 전에는 MB 안 만날 거야 그래놓고 닷새 지나니까 오늘 바로 또 찾아갔단 말이죠. 저 속내는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뭐 좀 다른 방송에서 홍 대표가 말한 것처럼 좀 예. 총동원 체제를 해야 된다. 아,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이제 그랬을 경우에 JP를 만난 것처럼 또 안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만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그 전에 뭐 자기가 당신께서 만날 필요 없다 이런 말 한 것이 오히려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만남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오갔습니다. 이어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담당 능력이 없을 것이고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올 것이고 야당이 강한 사람들은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면 협력이 안 되잖아. 지금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근데 그것도 능력 아니야?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진실이 담기지 않는 쇼는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는 뭐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 네, 홍준표 대표가 뭐 JP 전 총리도 그렇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은 것도 그렇고 6월 13일 날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저희가 충남지사를 좀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부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먼저 노은지 기자, 이 6.13 지방선거 승리가 PK에 달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어떻습니까? 각 당의 입장에서 PK를 수성하는 게 승리하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내용이 당의 나오는군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 지지 기반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제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서병수 시장이 한국당 소속이고 경남지사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좀 사퇴를 하면서 권한대행 시대잖아요. 그래서 핵심 지지 기반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영호남의 어떤 통합 이룬다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명분이 PK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에게 있어서 PK가 뭐 3당 합당을 하면서 뭐 약간 보수 정체성으로 좀 이제 둔갑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또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또 봉화마을이 있는 곳은 경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K가 상당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게서 중요한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 축구장 모형의 판례를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 벌써부터 부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골키퍼는 서병수 현 부산시장이겠죠? 꼼짝 마. 이 골문은 내가 지킬 거야. 이제 부산시장 이제 재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자,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도 무슨 얘기예요? 이제 민주당도 부산시장을 해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수부 장관을 했던 인물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요, 시청자 여러분. 이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영춘, 현재의 문재인 정부 현재의
해수부 장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전 해수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현 해수부 장관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명이 지금 또 선수로 뛸까 말까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듯 싶은데요. 바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는데 그 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어떤 여론조사 겁니까?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예. 아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은 오거돈 전 그러네요. 해수부 장관이고요. 예. 그 이제 근소한 차례로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입니다. 그리고 예. 보시는 순서대로인데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상황. 저건 이제 지지율 조사가 아니고요. 후보 적합도, 적합도 조사죠. 조사였습니다. 선호도 예. 적합도 조사인데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적합도 조사고 일단 공식적인 선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아무래도 한 6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하나의 그런 단추 어떻게 누가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단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황 의원님.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당에서는 별로 뭐 대안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서병수 시장 말고는 어떻습니까? 근데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그 홍 대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예, 예. 홍 대표가 볼 때 아마 이제 서 시장은 두 가지 점에서 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지율이 낮다. 사실 현역 시장 아닙니까? 현역 시장인데 뭐 지지율이든 뭐 인기도든 간에 지금 10%를 제대로 못 넘는 혹은 너무 조금 넘는 정도 나온 거는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무엇보다도 뭐 세상이 알지만 자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넓게는 이제 친박으로 이제 됐던 거기 때문에 친박 청산을 얘기해 놓고 지금 서 시장을 다시 밀 수는 없는데 예. 그렇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다른 고민은 뭐냐면은 대안이 없다는 거죠. 네. 뭐 장제국 총장 같은 분은 이제 밀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지금 고사를 하는 상태고 예.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지역에 명망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 인물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적합한 인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인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한국당의 사정을 보고 선뜻 나서겠다고 하는 분들이 좀 적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노 기자가 한국당 내부를 좀 취재를 해봤을 것 같은데 서병수 현 시장 말고 뭐 좀 내부 좀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예.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게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죠. 이종혁 전 의원이 출마를 이제 출사표를 그래요? 던졌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시장 예전에 한번 경선에서 이제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은 했고요. 그런데 사실 서병수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홍준표 대표 눈에는 차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공천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게 많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홍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실은 나와 원은 관계, 나와 어떤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공천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서병수 시장이 지금은 여론조사 돌려보면 당선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서 시장의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넬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요. 시청자 여러분, 이 부산시장은 서병수 현 시장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적합도 조사를 보셨지만 적합도 조사에서는 지금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일단은 오차 범위 이내에서지만은 어쨌든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흥미로운 포인트가 강 기자 최근에 원래 무소속 신분이었잖아요.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서를 좀 제출을 했는데 네. 이렇게 좀 적었더라고요. 부산이 지난 30년 가까이 자유한국당의 일단 독점으로 인해서 허울뿐인 제2의 도시로 전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거돈 전 장관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2번 출마했다가 둘 다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 뒤에 일단 탈당을 그 뒤에 했는데 부산 방송에서 이제 인기 없는 정당을 선택해서 내가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당내에서 상당히 원망을 또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뒤에 이제 최근에 문재인 캠프에서 부산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네. 부산 대통령 발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지역 대통령, 지역주의 발언을 했다 이런 걸로 좀 골머리를 앓기도 했는데 예. 부산시장으로서 출마를 이번에 했을 때 이제 3수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날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흥미로운 또 포인트가 하나 있잖아요. 부산시장 민주당 경선. 이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거죠. 황 의원님. 이 흥미로운 포인트가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수부 장관을 지냈고요. 지금 김영춘 장관은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 장관. 과연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까요? 물론
지금 저 김영춘 장관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라는 이제 도시가요. 저 해양수산부랑 굉장히 밀접한 게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저 해양수산부 장관직에 김영춘 장관을 보낸 것 자체가 이제 부산시장을 요번이든지 다음을 내다보고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벌써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거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앞서서 잘 설명해 주신 것지만 열린우리당 간판을 갖고 나왔다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주변에서 무소속이었으면 가능했을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또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갖는 그 부산에서 인기도 하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복당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문제는 김용춘 현 장관이 과연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을 할 건지 바로 여기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노은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저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를 찾았잖아요. 거기에서도 인상적인 뭔가 전 영상이 눈에 확 들어오던데요. 네,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옆에 계속 제 얼굴이 잡힌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김영춘 해수부 장관인데 보면 뭐 박수현 대변인도 보이고 바로 옆에 서 있는 저분이 바로 김영춘 장관입니다. 네. 뭐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조선소 방문하는데 동행을 한 거긴 한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외부를 나간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일정을 잡을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잡는데 굳이 하필 경남 거제로 간 것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에 총선 앞두고 지역을 돌 때마다 뭔가 염두에 둔 후보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요? 저렇게 김영춘 장관이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지방선거까지 조금 좀 멀리 내다보고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시장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경남지사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PK 하면 보통 부산, 경남, 우리가 PK를 부산 경남이라고 하는데 이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골키퍼가 없어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를 하다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남지사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과연 이 누군가 이제 경남지사 자리에 앉을까인데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죠. 먼저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죠. 핵심입니다. 친문 핵심. 김경수 의원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글쎄요.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죠? 바로 이분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을 3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하지 마시고요. 경남지사 쪽 나가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한국당! 그러면 한국당의 후보는 누굴까요? 이분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안대희 전 대법관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강병규 기자,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가상 대결의 그런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요. 아직 6개월 남았고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45.4%로 약간 절반 가까이에 좀 달하는 표를 얻었고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 24.5%에 달했습니다. 한 2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 김경수 의원이 현재 좀 약간 우세해 있죠. 아직 공식 뭐 결과는 아닌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가상 대결입니다. 물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변수는 많이 있을 텐데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그 박원순 시장 얘기가 계속 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때요? 경남 창녕이 고향이다 보니까 지금 뭐 대선 주자가 되려면은 서울에만 매몰이 될 게 아니라 이제 정치의 좀 반경을 넓혀서 영남 쪽에 어떤 지지 기반을 얻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좀 추천을 하고 있는 건데 박원순 시장은 뭐 국정 그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질문을 받았지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당내에서는 자꾸 서울시장 이제 대선 주자급 인사가 서울시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보다는 좀 다른 지역에 가서 외연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식의 어떤 선수가 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은 경남지사 자리 지켜내려는 홍준표 대표 과연 성공할까 그래픽을 한번 보면 안대희 전 대법관은 우선은 나 경남지사 출마할 생각 없어요. 홍 대표님 자꾸 제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홍준표 대표는 안 전 대법관 당을 먼저 좀 생각하세요. 개인보다는 좀 출마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좀 어떨 것 같아요, 한국당은요?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금 한국당이 잘 안 나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 당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또 차출됐다가 또 떨어졌을 경우에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진짜 망신을 당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특히 홍 대표 입장에서는 경남도지사 자리마저도 뺏겨버리면 그야말로 홍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안대희 대법관을 자꾸 차출해내려고 하는데 뭐 조금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만 갖고는 좀 선뜻 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어느 지역 짚었죠? 부산, 그다음에 경남, 그죠? 그리고 충남. 세 지역을 짚었습니다. 자, 정치 데스크 시간을 주목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좀 한번 준비해서 격전지를 한번 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황 의원님? 지금 뭐 JP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지금 뭐 대놓고 약간 좀 비판을 한 것 같은데 발언 수위나 내용이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JP는 바로 이제 6.25 때 이제 한국군 장교로 참전했고, 그다음 5.16을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쭉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 내지는 이제 이 보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 리가 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죄송합니다. 바로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게 JP가 계속 주장을 해온 것이 바로 내각제 개헌 아닙니까? 예. 바로 진보 쪽이라 볼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합을 해서 DJP 연합을 한 것도 바로 이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약속인데 예. 요번에 개헌 지금 안을 나온 거 보면 그 내각제 개헌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JP 전 총리를 오늘 홍 대표가 찾아갔는데요. 이런 마음도 있겠죠. 이제 지방선거가 올해 6월 13일 수요일 날 치러지게 되는데 이 충청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 대표가 말이죠. 그런데 이 지방선거 격전지 가운데 아주 핫한 지역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충남지사 자리입니다. 충남지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희정 현 충남지사가 나는 이제 지사 안 할 겁니다. 라고 일단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여기 보실까요?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이 축구장으로 판넬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석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다음 선거 때까지, 다음 선거 현재 비어 있는 겁니다. 안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인데 먼저 지금 충남지사 가상 대결이 좀 나왔잖아요. 강병규 기자. 어떻습니까? 현재 그 판세를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해 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픽인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뭐 아는 분들에게는 이미 충남지사를 나가고 싶다라는 욕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상 대결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랑 한번 경쟁을 붙여봤더니 여론조사로서는 40.8%로 박수현 대변인이 좀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요. 예. 자, 이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도 좀 둘이 가상 대결을 시켜봤더니 역시 양승조 의원이 40.3%로 여론조사가 좀 우세하게 나왔다는 거죠. 예. 일단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떤 후보를 좀 붙여놔도 좀 이명수 의원이 좀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서 예.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네. 최근에 좀 변수가 하나 생겼죠. 예. 근데 그 뭐 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토크를 좀 해볼 텐데. 그러니까요. 그 변수가 이제 잠시 후에 좀 짚어보죠. 네. 이제 보면 이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희정 지사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이제 이 골키퍼 자리는 이제 비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그 강병규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죠. 이 박수현 대변인이 아마 출마를 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골키퍼 자리에 탐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적하는 자, 지금 한국당에서 이명수 의원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수현 대변인하고 붙여도 지금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양승조 의원하고 붙여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자, 이 세 명과 더불어서 이제 변수가 될 충남지사 선거에 변수가 될 인물이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저 황 의원님, 그 이완구 전 총리가 충청의 맹주로서 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 얼마나 점치세요? 저는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예. 또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제 긍정적인 것부터 보면은요.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완구 전 총리가 이제 충청권에서 이제 JP 이후에 예. 충청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바로 이제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에 이제 낙마해야 됐었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사건이 지금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지금 많은 충청도에서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건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건 좀 연배들이 있는 분들의 얘기고 젊은 층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이게 엇갈리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그 이완구 전 총리가 제35대 이제 충남지사를 한번 역임을 했는데 그 그래픽 화면을 보면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5대 충남지사를 역임을 했는데 이렇게 당시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불가능하지 않다면 주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9년도에요. 공약 이행을 점검을 했는데 16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이완구 당시 충남지사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완구 전 지사의 선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완구 총리님하고는 좀 물밑 작업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 종류도 그 아마 2년 8개월 동안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좀 추스리고 난 뒤에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내년 선거는 총동원 체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인재들은 총동원.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오늘 노은지 기자가 이완구 전 총리하고 아침부터 통화를 좀 했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2006년에 그 충남지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충남지사 나오실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10년 전에 내가 한 일인데라고 일단은 얘기를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혈액암을 투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몸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심신이 쇠잔해져서 조용히 이제 건강을 추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알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안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이완구 이제 원내대표 때부터 이제 취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저런 얘기를 하신 걸 보면은 앞으로 이제 여지를 좀 남겨두고 홍준표 대표가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두고 좀 고민해 본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여운을 남겼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은 강병규 기자, 네. 그 충남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특이한 것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승조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6.3이고요.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만 양승조 의원은 비문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재인계가 아니라 비문계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은 1등이 나왔고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친문 인사라고 해야 되겠죠. 자, 저 지금 적합도 조사의 관계자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뭐 같은 당이지만 예.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파가 좀 약간씩 다르고요. 그러니까요. 그 지역도 좀 달라요. 그 양승조 의원 같은 경우는 천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천안이라든지 아산, 당진 이쪽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공주 청양 쪽이란 말이죠. 그렇군요. 좀 거리가 있는데 인구는 아무래도 천안이 좀 중소도시 중에서 크다 보니까 그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 현직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런 천안 아산권의 그 영향으로 적합도가 좀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뭐 대부분의 당내에서는 이제 친문계파가 좀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공천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충남지사 선거를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그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월 31일 날 출입 기자들하고 송년 다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년 6월 이전에 선거 이전에 전국을 뒤흔들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변수는 대대 변수일까요? 아니면 대외 변수일까요? 대내외 변수가 다 있습니다. 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사건 같은 것도 이게 대내외 변수죠.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가능성 아시고 있을 텐데 좀 만나보시거나 이런. 난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나한테 별로 잘하지도 못하잖아요.
네, 송년다과회가 31일이 아니고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 닷새 전만 하더라도 MB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주일이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말이 바뀌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닷새 전에는 나한테 잘한 게 없으니까 안 만난다라고 했다가 오늘은 이게 양춘박래라고 적힌 난을 선물했습니다. 아까 오늘 찾아간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홍준표 대표가. 아까 김종필 전 총리에게 수복강령에 난을 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따뜻한 봄이 바야로 온다는 뜻의 그 난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물을 한 건데 아무래도 전 정부에 관한 수사와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니까 좀만 참으시라, 우리가 뭐 지켜드리겠다, 그런 의미로 좀 선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야당을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 홍 대표가 그래서 좋아 성격이. 쉬울 때 야당을 하면요, 재미가 없어?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야당을 해야지 야당하기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지금같이 외교안보가 위중하고 말이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전에 어렵다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위중할 때가 없었지. 근데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니, 홍준표 대표가 닷새 전에는 MB 안 만날 거야 그래놓고 닷새 지나니까 오늘 바로 또 찾아갔단 말이죠. 저 속내는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뭐 좀 다른 방송에서 홍 대표가 말한 것처럼 좀 예. 총동원 체제를 해야 된다. 아,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이제 그랬을 경우에 JP를 만난 것처럼 또 안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만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그 전에 뭐 자기가 당신께서 만날 필요 없다 이런 말한 것이 오히려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만남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오갔습니다. 이어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담당 능력이 없을 것이고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올 것이고. 야당이 강하려면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면 협력이 안 되잖아. 지금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근데 그것도 능력 아니야?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진실이 담기지 않는 쇼는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는 뭐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 네, 홍준표 대표가 뭐 JP 전 총리도 그렇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은 것도 그렇고 6월 13일 날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저희가 충남지사를 좀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부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먼저 노은지 기자, 이 6.13 지방선거 승리가 PK에 달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어떻습니까? 각 당의 입장에서 PK를 수성하는 게 승리하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내용이 당의 나오는군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 지지 기반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제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서병수 시장이 한국당 소속이고 경남지사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좀 사퇴를 하면서 권한대행 시대잖아요. 그래서 핵심 지지 기반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영호남의 어떤 통합, 이룬다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명분이 PK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에게 있어서 PK가 뭐 3당 합당을 하면서 뭐 약간 보수 정체성으로 좀 이제 둔갑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또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또 봉화마을이 있는 곳은 경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K가 상당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게서 중요한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 축구장 모형의 판례를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 벌써부터 부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골키퍼는 서병수현 부산시장이겠죠? 꼼짝마. 이 골문은 내가 지킬 거야. 이제 부산시장 이제 재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자,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도 무슨 얘기예요? 이제 민주당도 부산시장을 해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수부 장관을 했던 인물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요, 시청자 여러분. 이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영춘, 현재의 문재인 정부 현재의 해수부 장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전 해수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현 해수부 장관,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명이 지금 또 선수로 뛸까 말까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듯 싶은데요. 바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는데 그 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어떤 여론조사 겁니까?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예. 아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은 오거돈 전 그러네요. 해수부 장관이고요. 예. 그 이제 근소한 차이로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입니다. 그리고 예. 보시는 순서대로인데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저건 이제 지지율 조사가 아니고요. 후보 적합도, 적합도 조사죠. 조사였습니다. 선호도 예. 적합도 조사인데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적합도 조사고 일단 공식적인 선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아무래도 한 6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하나의 그런 단추, 어떻게 누가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단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황 의원님.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당에서는 별로 뭐 대안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서병수 시장 말고는 어떻습니까? 근데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그 홍 대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예, 예. 홍 대표가 볼 때 아마 이제 서 시장은 두 가지 점에서 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지율이 낮다. 사실 현역 시장 아닙니까? 현역 시장인데 뭐 지지율이든 뭐 인기도든 간에 지금 10%를 제대로 못 넘는 혹은 넘으면 조금 넘는 정도 나온 거는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무엇보다도 뭐 세상에 알지만 자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넓게는 이제 친박으로 이제 됐던 거기 때문에 친박 청산을 얘기해 놓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해가 바뀌자마자 이 보수 결집을 위한 아주 바쁜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홍 대표가 마음 먹고 아마 이분을 좀 찾아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신당동에 있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 자택을 찾았는데 강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 빨간 목도리도 매고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홍 대표가. 뭐 목도리뿐만 아니라 일단 예. 머리도 단정하게 좀 하고 온 것 같고 좀 정갈한 양복을 갖춰서 왔습니다. 그 상당히 예의를 차리는 분위기였는데요. 90도 인사하면서 저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필 전 총리가 사실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앉아서 이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좀 하나 해프닝이 있었는데 지금 위에 보면은 샹들리에가 보이셨을 거예요. 간혹가다 봤는데 이 전구가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손님이 왔는데 전구가 나갔다고 해서 이 집을 지키는 직원에게 직접 전구를 좀 교체하라라고 해서 직원이 서둘러서 이제 교체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 김 전 총리도 상당히 반갑게 홍 대표를 좀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감기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JP 총리한테 이제 감기 옮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뭐 좀 멀리 떨어져 앉기도 했다고 하는데 오늘 홍 대표와 김종필 전 총리가 나눈 대화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특이하다고 봤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큰절을 하려고. 김종필 전 총리 나이가 올해 93살인데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김 전 총리한테 난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근데 난에 적혀 있는 게 황 의원님 수복 강영이라고 저게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래 복을 받으면 장수하라는 뭐 이런 건데요. 어디 적혀져 있네요. 뭐 이제 아까 보면은 작년보다 건강해 보이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덕담인 것 같고요. 네. 연세에 비해서는 정정하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이제 90대 중반으로 가시면서 좀 예전만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혹시 JP가 보면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요. 예. 진짜 옛날에 아주 그냥 꼿꼿한 모습만 보다가 보니까 이제는 조금 그래도 진짜 확실히 연세가 드셨구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런데 이게 그 JP 전 총리가요. 인물평하는 게 또 일가견이 좀 있잖아요. 일전에 그 그래픽 한번 볼까요? JP의 취향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는 과거에 이런 얘기했어요. 아이고, 참 티 없는 맑은 얼굴이에요. 우리 홍준표가 보면 이렇게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얼굴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광병규 기자? 예, 지금 예. 뭔가 이제 감정이 좀 묻어나는 듯한 인물평이죠. 약간 그런데 이제 대선 기간에도 홍준표 대표가 JP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가서 예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약간 비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보신 대로 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얼굴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거나 예. 결국은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비난점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김정은부터 찾아가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었어서 이런 사람을 뭘 보고 지지를 하느냐, 뭐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라도 되느냐라면서 심각하게 비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이제 지금 이제 새해 맞아서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간 것은 홍 대표가 노은지 기자 일전에 그 대선 때 이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작은 JP예요. 리틀 JP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찾아간 그래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홍 대표가 그냥 사실 심심해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보수를 결집에 사실 좀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도 얘기를 하셨지만 작은 JP 이니셜이 같잖아요. JP로. 그래서 김종필 전 총리 이니셜이 JP고 뭐 제 이니셜도 JP여서 큰 JP께서 작은 JP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이러면서 나를 지지해 주기로 했다. 이게 대선 때 대전 유세 현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충청도에서 그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JP가 찍으면 뭐 킹이 된다라고 해서 킹메이커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기간 그리고 지금도 어떤 보수 결집을 위해서는 JP 김종필 전 총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 JP 전 총리가 이제 충청권에서 차지하는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요. 또 얘기를 좀 나눴는데 묘한 정치적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해외한다고 하면서 국민 설득을 잘하는 모양인데 국민을 먼저 설득시키고 개헌 하는 게 좋겠는데 뭐 설명은 하나도 없어. 국민한테 체계로 근본 틀을 만드는 그런 개헌 방향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헌 방향이 아니 여기 맞지 않다. 지금 서시장을 다시 밀 수는 없는데 예. 그렇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다른 고민은 뭐냐면은 대안이 없다는 거죠. 네. 뭐 장제국 총장 같은 분은 이제 밀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지금 고사를 하는 상태고 예.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지역에 명망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 인물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적합한 인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인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한국당의 사정을 보고 손뜻 나서겠다고 하는 분들이 좀 적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개선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자, 노 기자가 한국당 내부를 좀 취재를 해봤을 것 같은데 서병수 현 시장 말고 뭐 좀 내부 좀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게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죠. 이종혁 전 의원이 출마를 이제 출사표를 그래요? 던졌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시장 예전에 한번 경선에서 이제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은 했고요. 그런데 사실 서병수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홍준표 대표 눈에는 차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공천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게 많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홍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실은 나와 원은 관계, 나와 어떤 게 좀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공천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서병수 시장이 지금은 여론조사 돌려보면 당선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서 시장의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넬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요. 시청자 여러분, 이 부산시장은 서병수 현 시장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적합도 조사를 보셨지만 적합도 조사에서는 지금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일단은 오차 범위 이내에서지만은 어쨌든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흥미로운 포인트가 강 기자 최근에 원래 무소속 신분이었잖아요.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서를 좀 제출을 했는데 네. 이렇게 좀 적었더라고요. 부산이 지난 30년 가까이
자유한국당의 일단 독점으로 인해서 허울뿐인 제2의 도시로 전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거돈 전 장관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2번 출마했다가 둘 다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 뒤에 일단 탈당을 그 뒤에 했는데 부산 방송에서 이제 인기 없는 정당을 선택해서 내가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당내에서 상당히 원망을 또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뒤에 이제 최근에 문재인 캠프에서 부산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네. 부산 대통령 발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지역 대통령, 지역주의 발언을 했다 이런 걸로 좀 골머리를 앓기도 했는데 예. 부산시장으로서 출마를 이번에 했을 때 이제 3수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날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흥미로운 또 포인트가 하나 있잖아요. 부산시장 민주당 경선. 이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거죠. 황 의원님. 이 흥미로운 포인트가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수부 장관을 지냈고요. 지금 김영춘 장관은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 장관. 과연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까요? 물론 지금 김영춘 장관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라는 이제 도시가요. 저 해양수산부랑 굉장히 밀접한 게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저 해양수산부 장관직에 김영춘 장관을 보낸 것 자체가 이제 부산시장을 요번은 이든지 다음을 내다보고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벌써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거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앞서서 잘 설명해 주신 것지만 열린우리당 간판을 갖고 나왔다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주변에서 무소속이었으면 가능했을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갖는 그 부산에서 인기도 하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복당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문제는 김용춘 현 장관이 과연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을 할 건지 바로 여기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노은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저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를 찾았잖아요. 거기에서도 인상적인 뭔가 전 영상이 눈에 확 들어오던데요. 네,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옆에 계속 제 얼굴이 잡힌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김영춘 해수부 장관인데 보면 뭐 박수현 대변인도 보이고 바로 옆에 서 있는 저분이 바로 김영춘 장관입니다. 네. 뭐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조선소 방문하는데 동행을 한 거긴 한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외부를 나간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일정을 잡을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잡는데 굳이 하필 경남 거제로 간 것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에 총선 앞두고 지역을 돌 때마다 뭔가 염두에 둔 후보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저렇게 김영춘 장관이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지방선거까지 좀 멀리 내다보고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시장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경남지사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PK 하면 보통 부산, 경남, 우리가 PK를 부산, 경남이라고